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왜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상처받는가? 관계의 역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평생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누군가와 정말 가까워지고 싶어서 마음을 열었는데 결국 상처만 받고 돌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왜 사람은 외로우면서도 함께 있으면 불편한 걸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냉정하고 깊이 있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볼 겁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지, 왜 사랑조차 고통인지, 왜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지라는 이름의 괴물. 세상은 의지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윌입니다. 그는 세상은 의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의지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나무가 햇빛을 향해 자라는 것, 동물이 먹이를 찾는 것, 인간이 사랑을 갈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의지의 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지가 맹목적이라는 겁니다. 의지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존재하려 하고 살아남으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배고픔을 느낄 때 그게 선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의지가 음식을 원하는 겁니다. 의지의 본질은 결핍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본질은 결핍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원하죠. 외로우면 사람을 찾습니다. 즉, 욕망은 항상 결핍에서 시작하고 결핍은 고통입니다. 그럼 욕망을 충족시키면 되지 않냐고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충족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산 순간은 기뻤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갔나요? 곧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욕망의 고통과 충족 후의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타인은 나의 의지를 방해하는 존재. 모든 인간은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의지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룸메이트는 음악을 크게 틀고 싶어 합니다. 두 의지가 충돌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를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누가 양보하든 누군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타인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첫째, 내 의지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둘째, 내 의지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잔인하게 들리지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 위안, 인정, 사랑, 이해의 불가능성. 각자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 쇼펜하우어는 각자는 자신의 표상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구조를 통해 걸러진 세상을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것은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 투사, 필요와 두려움을 통해 걸러진 타인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권위적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아버지와 연결시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와 무관하게 여러분은 그를 통해 아버지를 봅니다. 모든 이해는 오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우리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이런 이유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내면의 진정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사랑이라는 환상. 사랑은 종의 속임수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의 형이상학에서 사랑의 본질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사랑은 종의 의지가 개인을 속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안다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종의 의지가 여러분을 그 사람과 짝짓기하게 만들려는 전략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상이 깨집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처음에 귀여웠던 습관들이 이제는 짜증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변한 것뿐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종의 의지에 의해 그 사람을 이상화했고 이제 그 마법이 풀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능한가? 쇼펜하우어는 열정적인 사랑과 연민 기반의 사랑을 구분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강렬하지만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연민에 기반한 사랑, 즉 상대방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사랑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덜 격렬하지만 더 깊고 지속적입니다. 오래 함께한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인정한 사랑입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가까워질수록 찌르게 된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비유,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따뜻해지려고 가까이 모이지만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지면 추워지고 가까이 가면 다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친밀함의 불가능성. 왜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첫째,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지만 가까워지면 이기심, 변덕, 나쁜 습관이 드러납니다. 둘째, 가까워질수록 기대가 높아집니다. 낯선 사람의 실수는 그냥 넘어가지만 가까운 사람의 실수는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셋째,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끝이 없고 상대방이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적당한 거리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적당한 거리를 제안합니다. 좋은 관계는 두 사람이 완전히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적인 존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며 자기 자신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압니다. 관용의 철학. 완벽한 관계는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함이 있고 모든 관계는 갈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관계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가끔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미리 안다면 실제로 그럴 때 덜 화가 납니다. 그래, 저 사람도 인간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지혜.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것은 관용입니다. 관용이란 타인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승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관용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기 세대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 하지만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어. 연민의 힘.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연민이란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능력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느낍니다. 연민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파트너의 약점을 연민으로 본다면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친구의 실수를 연민으로 본다면 용서합니다. 실천적 지혜.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라.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세요. 우리가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 어떤 결핍이 자신을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우리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근본적인 성격 구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서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대신 받아들이세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내가 바꿀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떠나는 것이 지혜롭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라.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두 개의 의지가 만나면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건강한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는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타인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합니다. 불완전 속의 완전함.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냉정하고 정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랑조차 환상을 포함하며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더 쉬워집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타인의 한계를 인정하면 관용할 수 있으며 갈등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를 줍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때로 진정한 연결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들이 불완전한 삶을 살만한 가치 있게 만듭니다.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거리.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